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이가 진짜 X 되게 생겼으며 트럼프 대통령, 이란, 가자지구, 베네수엘라를 향한 초강수의 강력 전략은 바로 이것. 정승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미국의 마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이란, 베네수엘라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다면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가자지구, 이란, 베네수엘라에서 초강수를 두었으며 그 초강수가 가리키는 강력한 전략, 바로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라며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이가 진짜 X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분쟁 지점들을 개별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잘못된 시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네트워크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조용히 형성되어 온 강력한 축이 있는데 그 축은 중국 공산당을 관통합니다. 상황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축은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이란, 베네수엘라,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러시아와 쿠바가 그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그들의 목적은 같습니다. 미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킨다. 미국 제재 회피한다. 에너지 및 물류를 봉쇄한다. 글로벌 사우스, 제3세계죠. 글로벌 사우스를 위해 반제국주의를 무기화하라. 중국 공산당은 절대 탱크로 앞장서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돈, 인프라 그리고 외교적 지원으로 앞장섭니다. 첫 번째, 서반구의 중심지인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 봅시다.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 하에서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회피 플랫폼, 이란의 거대한 물류 거점,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위한 안전한 활동 공간, 미국을 겨냥한 자금 세탁 및 마약 밀매 통로로 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베네수엘라에 1,000억 달러 이상 쏟아부었고 이란은 수십억 달러를 베네수엘라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석유, 현금, 드론, 군사 훈련 등 모든 것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통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두로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마두로의 체포는 그 거대한 판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베이징은 원칙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자산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비난했습니다. 둘째, 이란, 중국의 에너지 생명선이자 군사적 지렛대. 이란은 이 강력한 축의 초석입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하루 약 170만 배럴을 수입했습니다. 저렴하게 장부 외 거래로 물물 교환 및 환전을 통해 구매했습니다. 항만, 철도, 5G, 파이프라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유엔에서 테헤란을 외교적으로 보호합니다.
중국과 이란 간의 25년 협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4천억 달러 규모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계약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후의 미래는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공약을 강화했고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란이 주요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걸프만 접근, 반미, 군사 압력 등이 바로 이란을 통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라틴 아메리카로 연결되는 프록시 네트워크가 바로 이란이었으며 이란이 없으면 같이 연합하는 그 국가들도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이란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셋째,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 서사적 무기. 이때 사람들은 감정에 휩싸여 전략적인 사고를 멈추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자 지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마스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베이징은 팔레스타인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자신을 글로벌 사우스의 도덕적 지도자라고 자칭하라.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정당성을 약화시켜라. 지정학을 국제법으로 포장하라.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영향력을 구축하라. 라고 강요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하마스와 타파 연합 회담 주체가 되기를 바랬고 하마스를 전략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도 200억 달러 이상을 이스라엘과 거래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중국 공산당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렴한 가격, 높은 스토리텔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비대칭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가자 지구를 베네수엘라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이 절대 설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공개적으로 하마스를 지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저항을 위한 후방 기지로서의 역할을 베네수엘라는 자초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 요원들은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을 이용했습니다. 중국은 지금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도왔고 석유가 모든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이것은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구축된 저항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지금 파리를 쫓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척추를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악의 축, 시진핑이 주무르고 있는 그 척추를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교란하고 이란의 서반구 플랫폼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압력은 중국 공산당의 에너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가자 지구 사태 악화를 통제하고 중국의 도덕적 우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선제적인 봉쇄 조치이자 무작위적인 공격은 아닙니다. 이는 선제적인 봉쇄 조치이지 무작위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그곳이 숨어있는 생태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그는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거대한 커넥션을 교란하고 있으며 척추를 끊기 위한 강력한 전략으로 지금 강하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불안해하는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네수엘라는 자산에서 부채로 전락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혼란을 악용하기는 이제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란은 지금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관계를 끊거나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라.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핵심 전략입니다. 중국은 허세를 부릴 겁니다. 안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항만, 철도, 석유를 살리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는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자지구, 이란, 베네수엘라, 세계의 전선 혹은 하나의 거대한 축, 미사일이 아닌 돈으로 배후를 조종하는 하나의 적.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여러 전선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 핵심, 바로 일기 때 못한 중국 공산당을 끝장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서사가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